예, 앞에서 우리가 간과 MMD를 이제 MMD 디스턴스를 MMD를 활용한 이제 간의 구조를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MMD를 이용한 그런 경우도 좋지만 좀 다른 IPM을 활용한 그런 경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는 와셔스타인 매트릭인데요. 이 와셔스타인 매트릭이 좋다라고 하는 유용하다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사고 실험, 소드 엑스페리먼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엑스페리먼트는 당연히 와셔스타인 뭐 당연히는 아니긴 한데 와셔스타인 간 논문에 이제 잘 나와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재밌어하고 좋다라고 했던 사고 실험인데 제 생각에는 이 수업과는 별개로 사고 실험을 하는 것이 이 대학원생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자기의 모델이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빌딩 블록에 의해 가지고 로지컬 메커니즘에 의해가 잘 된다라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사고 실험과 거기에 따른 뭐 신서틱 이그젬플을 활용한 실험들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소드 엑스퍼리먼트를 진행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트 디스트리뷰션 하나 가정할게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유닛 인터벌에 대해서 가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고 0과 1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G2를 정의하고 난 이후에 P0를 정의합니다. P0는 디스트리뷰션인데 좀 재밌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X좌표는 0으로 첫 번째 디멘전은 0으로 그냥 박혀져 있어요. 0으로 박혀져 있고 G2는 랜덤 베리어블이네요. 여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따르고 있고 그래서 R 스퀘어드 R2를 스페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마치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타겟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실상에서 이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관측할 수 있을까요? 관측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는 것은 점점 샘플드 되어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고 워낙에 하이 디멘저널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한 R2가 아닌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 하고 그 다음에 G세타 G트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G트는 우리가 스토캐스틱 엘리먼트가 되어 있고 여전히 랜덤 베리어블 잘 매치업하고 있네요.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러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중에서 여전히 러너블한 세타가 존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러닝을 해야 되는 거죠. 옵티마이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타는 R에 속하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뭐 세타는 이제 제너레이터 펑션의 파라미터가 되겠다. G는 그러니까 사심이 가득 담겨가지고 제너레이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 와셔스타인 매트릭, 케일 다이버전스,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에서의 반응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그림부터 설명하자면 P0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을 비주얼라이즈 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X는 0으로 완전히 박혀져 있으니까 여기 0이다 하고 G는 유닛 인터벌로 되어 있으니까 0에서 1 사이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0이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1일 것입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유닛 인터벌에 이렇게 덴시티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있겠죠. 그리고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다이렉트 델타 같이 이렇게 딱 아주 네로우 다운되어 있는 지금 제가 박스 형태로 만들어놨지만 이건 진짜 선이겠죠. 그리고 위스가 제로인 선이겠죠.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G세타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G세타는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인데 X좌표는 지금 러너블한 세타고 세타는 그러니까 어드저스터블 할 겁니다. 세타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타가 0이 되면 탁 포개지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세타도 R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에어리어가 아니라 이 딱 요 세타 지점에 딱 이제 압착이 되어 있는 다이렉트 델타 같은 형태로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세타라고 하는 다이렉트 델타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X 이퀄 Y가 되면은 그냥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냥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전히 G2를 따르고 있죠. Y좌표는 그래서 G2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덴시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먼저 토탈 베리에이션을 생각을 해봅시다. 토탈 베리에이션은 다음과 같이 즉
시그마 알제브라에서의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거죠.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한다. 서포트 영역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메저의 맥시멈 디퍼런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0에서 맥시멈 디퍼런스가 일어날 수 있겠죠. 만약에 0과 세타가 다를 경우. 왜냐하면 여기는 0인 영역에서는 이게 유닛 인터벌일 테니까 여기 다 1일 거 아니에요. P0를 이베일리에이트 한다고 하면 1이겠죠. 다 1. 왜냐하면 이게 유닛 인터벌 내에 있으니까요. 2라고 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지만. 그래서 다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요 P0가 여기가 1인 딱 요 선의 영역 하에서 1인데 G세타가 만약 세타가 0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여기서 deviate 있을 테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는 0이겠죠. 그래서 1 빼기 0이 되거나 혹은 여기가 1인 상황이 되겠고 세타가 deviate 있으면은 당연히 P0 입장에서는 여기는 density가 0이니까 G세타 입장에서는 여기는 1이니까 혹은 0 빼기 1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을 찾으면은 1이 될 것이다. 언제? 세타가 0이 아닐 때. 하지만 세타가 0이 된다고 하면 탁 포개져 버리겠죠. 그러면 탁 포개져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빼면은 다른 데서는 다 0 빼기 0이 될 것이요. 여기서는 다 정확한 위치대로 1 빼기 1이 될 것이니까 또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다음과 같이 세타가 이퀄 제로인 경우에서는 서로 이 세타와 0이 G세타와 P0가 딱 포개지니까 0이 될 것이요. 0과 세타가 서로 이격이 있으면은 뭐 위에 같은 이유 때문에 P0의 입장에서는 유닛 인터벌의 G만큼의 이제 그 베리에이션이 있으니까 그 스토캐스틱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메저는 1이 될 것이고 G세타는 거기서 0이니까 왜냐하면 포개지지 않았으니까 1 빼기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나온다. 마셜 스타일 매트릭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또 있으니까 이건 좀 빼고 케일 다이버전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케일 다이버전스 보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자 봅시다. 일단 이 P0 그리고 세타 이퀄 세타가 0과 다르다라는 상황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죠. 다른 상황부터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G세타가 이렇게 유의미한 요 상황으로 봅시다. 여기에 유의미한 덴시티가 있는 상황으로 봅시다. 여기에 유의미한 덴시티가 있는 상황이면은 어찌 됩니까? 그럼 PGX는 어떻게 돼요? PGX는 당연히 유의미한 값이 되는 것이고 어떤 컨스턴트 값이 되는 것이고 PRX는 어떻게 됩니까? 요 위치에서는 다 0이죠. 그러니까 요게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0이 될 것이고 0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다 0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의해서 나오는 케일 다이버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P0의 위치에서 즉 요 X 위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 위치에서는 이 위치에서는 PGX는 어디로 갑니까? PGX는 여기서는 G세타가 겹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서의 덴시티, G의 덴시티는 0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있어요. 0이에요. 그 다음에 PRX는 어떻게 됩니까? 유의미한 값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PRX는 유의미한 값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로그 무한대는 무한대로 가버리고 얘는 다 서메이션이니까 인티그랄이니까 무한대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대가 돼버린다. 서로 이격이 있는 경우, 겹치지 않는 경우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딱 겹쳐버리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겹쳐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요게 유의미한 메저가 있는 경우에는 CC 해가지고 동일한 덴시티가 되고 1이 돼버려서 로그 1은 0이니까 그 파트에 대해서는 0. 로그 1이니까 0이 돼서 이거는 0. 반대로 여기서 이격이 되어 있는 바깥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덴시티가 0이니까 바깥의 영역에서는 무한대 0분의 0이 된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이게 0이 꼽혀버리니까 또다시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 포개지는 상황이 되면 0이 됩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영역은 무시되나 이 영역에서 얘로 나눠버린데 얘는 0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
로그 무한대가 나와버려가지고 무한대 값이 나와버린 상황이고, 그거는 이격이 있을 때. 포개졌을 때는 여기 위치에서는 포개져 있으니까 로그 1이 나와가지고 0이 되고, 바깥에서는 어차피 덴시티가 없으니까 곱해줘서 0이 돼. 0을 곱해줘서 0이 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돼버립니다. 케일 다이버전스는. 그 다음에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합니까?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는 KL 다이버전스와 동일하나 어떻게 에버리지 디스트리뷰션을 쓴다. 그래서 P0와 G세타에 대해서 에버리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에버리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것이냐 하면 P0 여기에서 덴시티가 여기서 절반꼴, 여기서 덴시티가 절반꼴, 이렇게 서로 절반으로 나와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절반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요 KL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격이 있을 때는 그랬을 경우에서는 여기 있는 로그2라고 하는 KL 다이버전스를 위에 다시 봐야 돼서 그런데요. 제가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는 KL 다이버전스를 쓰니까 위에 있는 수식을 쓰는 게 좀 편하겠죠? 자, 에버리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에버리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PGX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 나눠버리는 게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항상 덴시티가 절반값이라는 거죠. 이게 절반값이고 요건 온전한 것이니까 나눠지면 여기가 2가 나와버리겠죠. 로그2가 나와버릴 겁니다. 로그2가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PRX에 대해서 뭐 여기 이제 서메이션이 일어나겠죠.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로그2를 또 보겠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로그2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로그2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 합치면 마지막엔 로그2가 나오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이제 세타가 서로 포개어 있지 않았을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 절반 메저, 절반 덴시티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그2가 나와버린다. 결국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가 좋은 점은 있어요. 어떤 게 좋아요? 얘가 발산하진 않습니다. 무한대로 발산하진 않아요. 무한대로 발산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에버리지 디스트리뷰션의 힘인 거죠. 만약에 서로 딱 포개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딱 포개진 경우는 그러면은 에버리지 디스트리뷰션도 사실은 자기 자신 그대로가 나와버리겠죠.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보니까 KL 다이버전스랑 똑같은 얘기가 돼버립니다. 로그 1이 나와버리게 되겠고, 로그 1이 나오면 0이 돼버리고 되겠고, 업되어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곱하기가 0이 된 상태가 되니까 마찬가지 0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KL 다이버전스의 아규먼트랑 동일해버려요. 자, 그렇게 보면은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 KL 다이버전스, 토탈 베리에이션 디스턴스, 이 세 가지가 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if문이 필요해요. 조건에 따라 가지고 값이 디스크리트하게 바뀌고 있다. 0 아니면 로그2. 얘는 어떨까요? 0 아니면 무한대. 제일 안 좋은 녀석이죠. 왜냐하면 얘가 이 무한대를 어떻게든 표현해야 될 텐데, 우리 뉴럴 네트워크로 이걸 표현하면 그레디언트가 익스플로딩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 이것도 0 아니면 1. 이것도 디스크리트하니까 뉴럴 네트워크 기본적으로 컨티뉴어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 또 컨티뉴어스 한다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고, 게다가 무한대니까 넌 더 안 좋아 라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와셔슈타인 매트릭을 이제 얘기해 봅시다. 와셔슈타인 매트릭은 어떻게 돼 있을 거냐 하면은 아까 같이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한마디로 이 디스트리뷰션을 옮겨가지고 요 디스트리뷰션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산을 옮겨가지고. 근데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산은 뭐 일반적으로 요렇게 산이 이제 뭐 너무 이거 사심 당겼나? 여기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모양인데 하여튼 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산을 옮기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것들을 잘 옮겨가는 것인데, 요건 어떤 산이냐면은 진짜 짝대기를 짝 세워놓은 요 산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짝대기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는 이 짝대기를 여기다 옮기면 되는데, 높이 똑같아요. 높이 똑같고 가로도 똑같아요. 딱 포인트에 딱 그 부분으로 해서 짝대기를 그러면 얼마나 옮겨야 될까요?
최적으로 옮기는 것은 세타가 0으로 즉 0에서 세타까지 가거나 아니면 세타에서 0까지 가는 거니까 세타의 얼마만큼? 세타의 절대값 크기만큼 가겠죠. 왜냐하면 세타가 뭐 마이너스 도메인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거리니까 거리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절대값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더 얘기가 필요 없이 세타의 절대값만큼 얘를 싹 들여다가 옮기면은 서로 포개지게 되겠고 그것이 바로 얼스 무버 디스턴스다 라고 할 수 있고 왈셔스타인 디스턴스, 왈셔스타인 매트릭만 유일하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은 조건 없이 디스크리타이즈 되어 있지 않고 표현된 유일한 매트릭이 됩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우리는 왈셔스타인 매트릭을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의 허들은 무엇일까요? 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왈셔스타인 매트릭을 이 덴시티의 왈셔스타인 매트릭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테이트하고 또 이미테이트 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표시된 왈셔스타인 어프록시메이트된 왈셔스타인 매트릭을 줄여 나가면서 페이크와 제너레이티드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합쳐 나가는 왈셔스타인 간의 설계가 될 것입니다.